네, 오늘의 정치 토픽 두 번째입니다. 대장동 일당 이재명의 추가 청구서 내밀었다. 추가 청구서 내밀었다. 자, 민간 업자죠. 남욱 변호사 쪽이 오늘 이제 먼저 추징 보전한 재산을 해제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김만배, 남욱, 그리고 정영학 이 세 사람이 민간 업자들로서 이 막대한 이득을 취했죠. 그래서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범죄 수익으로 이게 추정이 되는 그 돈들을 김만배, 남욱 이 사람들이 곳곳에 은닉을 해놨습니다. 은닉을 해놔서 지금 검찰이 그 추징을 해야 된다고 한 건 남욱에게는 한 그 6천억 원대, 죄송합니다. 김만배에게 6천억 원대, 남욱에게 한 1,000억 원대죠. 자, 그런데 그걸 다 찾아내지 못하고 찾아낸 것만 일단 임의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검찰에서 법원에 이 추징 보전을 그 요청을 해서 법원 결정으로 해서 이게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 걸 이제 남욱하고 김만배, 정영학이 본인들이 검찰의 이 항소 포기로 인해서 남욱은 제로, 추징금이 제로였지. 1심에서 제로였고 추징금을 새로 부과를 못합니다. 검찰이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검찰이 그 항소를 하면은 1심에서 추징금이 제로가 된 데 대해서 이제 2심에서 다투겠죠. 다투어가지고 이 추징금을 때리려고 1,000억 정도를 때리겠지만, 그 선고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그게 이제 불가능해졌죠. 분리 금지 원칙으로 인해서 남욱은 추징금 제로가 확정이 된 겁니다. 자, 확정이 되니까 남욱이 자기 목 중에서 이 묶여있는 거, 동결된 거, 추징 보전된 거를 풀어달라고 검찰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해서 풀어주지 않으면은 이거를 이 국가 상대로 소송을 내겠다. 그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검찰이 동결시킨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 해제 요구를 했는데, 바로 지난 그 10월 31일이죠. 한 2주 전에 대장동 사건 1심 선고가 났습니다. 딱 지지난주 금요일이죠. 그러니까 이 1심 선고에서 추징금이 제로가 나오니까, 그리고 검찰이 그 항소를 포기하니까 당장 묶인 돈을 풀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추징 보전된 재산을 해제를 해달라.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일종의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추가 청구서를 내민 거죠. 그러나 이 추징금 제로로 만들어줘서 고마운데, 근데 돈이 좀 묶여 있어. 그것도 좀 풀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추징 보전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임의로 은닉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그 절차죠. 그래서 법원에서 이 판결 선고 결과에 따라서 추징 명령이 내려지면은 검찰이 강제 집행을 해서 이제 국고로 환수를 하거나 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그 절차입니다. 김만배하고 검찰이 그 남욱, 김만배, 정영학 이 재산을 막 찾아내서 2,070억 원을 찾아내서 추징 보전을 해놨습니다.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070억 중에서 남욱 재산은 지금 그 추징돼서 동결된 것 중에서 500억 원 정도, 이제 전체 1,000억 정도가 남욱이 이익을 봤는데 나머지 500억 원 찾지 못했고, 그 500억 원 정도가 이제 남욱 거다. 제가 오늘 낮에 80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800억은 남욱하고 정영학 같이 해서 800억이고 남욱 거는 한 500억 정도가 지금 동결이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풀어달라고 그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다가
또 정형학도 추징금 없이 징역 5년형만 선고를 받았는데 이제 정형학도 이어서 추징 보전 요구를 풀어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고, 그리고 김만배 1심에서 선고된 428억만 남기고, 지금 김만배는 김만배 것도 1200억 정도, 이렇게 워낙 그 금액이 많으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1200억 정도 이게 동결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428억만 남기고 나머지 이제 해제해달라고. 그럼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 민간업자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서 이 추징금을 더 이상 환수하지 못하도록 이런 조치를 이재명 정권이 취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현실화되는 겁니다. 현실화돼서 이 대장동 업자들이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불법적으로 위법하게 벌어들인 돈을 그대로 다시 동결됐던 것을 풀어달라는 이런 요구를 지금 잇따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남욱 변호사는 그때 아마 기억이 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초기에 남욱 변호사가 그때 대장동에서 이렇게 확보한 돈 가지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거기에 빌딩을 샀죠. 빌딩을 사서 또 그 빌딩 값이 그때 당시에 차명으로 173억 원에 매입을 했는데, 이 빌딩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에 이것도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딩을 가압류에서 풀어달라 이렇게 해제를 요청을 했는데,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욱 변호사 쪽에서 신속하게 추징 보전이 해제되지 않는다면은 국가 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 이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면은, 즉 본인들이 이제 형을 살고 있지만은 소송을 진행을 해서 자기 재산을 전부 다 확보를 하고 이제 처분을 해버리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 남욱이나 김만배나 정영학 이런 사람들이 빨리 이거 해제를 해주지 않으면은 국가 상대 소송 걸겠다고 얼음장을 놓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앙일보가 그래픽을 하나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게 있어서 그것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대장동 5인방 추징금 검찰 구형 및 1심 선고 이렇게 되어 있죠. 저기 보면은 김만배 씨가 검찰 구형, 그러니까 검찰이 추징을 해달라고 요구한 액수가 6,111억 원입니다. 6,111억 960만 원. 그런데 1심에서는 428억 165만 원만 추징으로 선고를 했죠. 그러면 김만배는 8년 다 산다고 해도, 아니면은 뭐 한 3년만 살고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나오면은 5,683억 정도가 자기 돈이 되는 겁니다. 자기 돈. 유동규 씨는 이 검찰 구형이 8억 5,200만 원인데 추징이 8억 1,000만 원. 그런데 유동규 씨는 거의 뭐 재산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하죠. 그래서 추징금을 내지 못해서 저만큼 또 형을 더 살아야 될 거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는 민간업자하고는 좀 다르죠. 저 밑에 정민용 씨하고 같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쪽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남욱 씨가 민간업자인데 검찰이 추징한 액수는 1,010억. 그러니까 1,010억이라는 것이 범죄 수익으로 얻은 거라고 해서 검찰 수사 단계에서 1,010억 원을 추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1심에서는 제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010억이 전부 다 남욱의 돈이 되는 것이죠. 정용학 또 646억을 벌어들여서 추징을 했는데 저기도 제로. 자, 그래서 전체 다 합하면은 검찰은 이 민간업자 그리고
유동규 씨 등에게 전체 7,814억 원을 추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1심에서 473억 원만 추징을 선고를 했죠. 그러면 검찰이 다시 이 항소를 해서 아니 이게 잘못된 판단이다. 법리를 오인한 거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증거도 제시를 하고 2심에서 다퉈서 저 돈만큼을 추징을 더 때려내는 게 검찰의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다 항소를 했는데 검찰에서 항소를 하지 못하도록 해버렸기 때문에 검찰은 여기서 개입을 못하는 겁니다. 2심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7,341억 원이 대장동 업자들에게 돌아가 버리는 그 엄청난 일을 지금 저질러 놓은 거죠. 이재명 정권이. 왜 그랬을까? 왜 이 김한배하고 남욱, 정영학에게 저런 엄청난 이익을 몰아주는 일을 했을까? 그거야 저도 뭐 수차례 말씀드렸고 지금 다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그 이재명 쪽에 이 유리한 정언을 진술을 해주고 있죠. 남욱이. 그리고 또 김만배는 뭔가 이재명에 대해서 폭로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 권순일 재판거래도 그렇고 이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어떤 사업자 선정이나 뭐 특혜 같은 거 관련해서,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미 김만배 쪽에서 협박을 했을 것이다. 2심을 앞두고 그 검찰이 항소를 하지 못하도록 그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또 이렇게 둘러대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하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2천억 원 정도는 이미 몰수 보존돼 있다고 했죠.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동결을 풀어달라고 벌써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몰수 보존돼 있는 것이 별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민주당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 입증만 하면은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형사재판은 저렇게 됐지만 민사소송에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죠. 실제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김만배 씨 상대로 그 김만배 씨 등을 상대로 4건의 민사소송을 지금 냈습니다. 그 돈을 환수를 하려고. 그런데 딱 재판이 한 번 열렸는데 재판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딱 한 번 열렸는데 거기서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은 형사재판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아. 기다려보자.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민사재판에서 돈을 이렇게 환수를 해야 될지를 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형사재판이 저렇게 되어버렸죠. 그러면 형사재판에서 아무 결론이 안 나옵니다. 지금 김만배, 저거만 나오면 돼. 김만배 거. 428억. 그러면 다른 돈은 추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민사재판에서는. 그러니까 민사재판에서 돈을 살 수 있다. 이것도 이 거짓말에 가까운 그렇게 둘러대는 그런 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뭔가 밀약이 있었든지 야합이 있었든지 해서 대장동 일당에게 치문학적인 돈방석에 않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또 했다. 그래서 이 파장이 저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있기 때문에 이 파장이 그냥 끝날 수는 없고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